본 방송은 12월 20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47화 2부 시작합니다. 네, 1부에서는 2025 MLB 스토브리그 계약자들 먼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직 계약하지 않은 선수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1부와 이어지는 주제다 보니까요. 아직 1부 안 들으신 분들은 듣고 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남아있는 외야 빅네임 선수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디 벨린저, 칼 터커 선수인데요. 먼저 코디 벨린저 선수부터 얘기해 볼까요? 벨린저가 빅네임으로 다시 불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반등을 했네요. 올해 기준으로는 빅네임이 맞고 네. 지금 저희가 1부 때부터 꽤나 언급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리그 내 중견수도 좀 이상해요. 1루수뿐만 아니라 중견수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좋으면 중견수라고 할 수 없는 수비를 가지고 있고요. 네. 중견수 수비를 잘하면 공격에 문제가 좀 많은 선수들이 있고요. 아니, 다 잘하는 선수 있지 않나요? 그 선수를 다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요. 네. 그래서 리그 내에서 FA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중견수가 굉장히 드문 상황에서 공수 양면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는 벨린저가 가치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실제로 벨린저 본인도 최소 6년 막 이렇게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 보면 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래서 좀 무섭기는 한데 벨린저는 아마 다저스 팬분들이나 이제 저희도 이제 다저스 경기를 많이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시절의 벨린저는 아닙니다. 절대로. 성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런 막 30홈런, 40홈런 쳐줄 수 있는 그런 파워 히터는 아니고요. 컵스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컨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다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파워 또는 뭐 신체 프레임 이런 거는 사라지지 않아서 매년 한 20홈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홈런 파워에 OPS .750 내지는 800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수비 매우 훌륭한 중견수 수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WR 한 3에서 4 정도 찍어줄 수 있는 중견수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 같으면 저도 한 6년 7년 이런 계약 줄 수 있나 싶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FA 시장 고려해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커리어가 한번 완전히 망가졌다가 다시 방향성을 아예 틀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올스타 언저리 레벨까지 다시 올라오는 케이스를 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정현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컨택 중심의 라인 드라이브 히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20홈런 정도 기대한 봄직한 그런 타자가 되었고 과거에 뭐 3, 40홈런 이렇게 때려내는 그 플러스 알파까지 기대해 봄직한 그런 슬러거는 이제 더 이상 아닌 대신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점은 더 많이 올라왔죠. 예, 그래서 사실 2023년에 컵스로 넘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즌에 굉장히 잘해줬고 다음 2024년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 다시 반등을 하고 그러면서도 수비적으로나 주로 이런 밸류가 충분히 이제 양수로 나오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50에서 55 그레이드 굉장히 안정적인 플러스 레벨의 중견수가 됐거든요. 나이도 다음 시즌에 31살 들어가고요. 그래서 6년은 저는 조금 무리긴 한데 만약에 한 4년 아니면 4 플러스 1 정도 150밀 AAB 30밀 언저리에서 잡을 수 있다면 아주 가성비가 좋은 매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오는 루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선수가 원하는 계약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컨센서스로 잡혀있는 것들을 보면은 200밀 아래쪽 한 100밀대 중후반이거든요. 조금 빡세게 잡으면 160밀 이렇게 나오고 조금 이제
약간 낮게 보는 조금 120에서 150mm 사이 보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은 꼭 다저스, 매치, 양키스 뭐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미드마켓 팀들도 노려는 봄직한 수준의 규모예요. 그래서 뭐 루머, 링크 나고 있는 구단들 보게 되면은 뭐 한 7, 8개 겹쳐 있는데 지금 뭐 며칠 전에 나왔던 트윗 보니까 결국에는 양키스, 매치, 다저스로 축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엊그제 보니까 다저스는 조금 빠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거 보게 되면 매치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양키스랑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 다만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AAV가 35mm 위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 30mm 딱 맞추거나 그 아래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계약이 되지 않을까. 딱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네. 6년 150밀? 적당하죠. 네, 저도 이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선수도 6년 밑으로는 되게 시선이 회의적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6년 200 뭐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하면 조금 조금 숨이 턱 막히긴 네, 하네. 턱 막히긴 하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6년 150, 5년 120. 5년 130. 아 맞아요, 딱 그 정도. 그쵸, 내려가게 5년 125, 120, 130.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하면 좋다. 매우 좋은 계약이 될 합리적이다. 거다. 네. 네, 그럼 카이 터커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터커가 더 비싸겠죠? 더 비싼데 네. 올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 시즌 스탯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할 6푼 6리의 타율, 3할 7푼 7리의 출루율. 출루가 되게 좋은 선수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리고 장타율이 .464, OPS가 .841로 리그 수익권 정상급 바로 아래 정도 되는 성적을 찍어줬고 20-20을 기록했습니다. 22홈런, 25도루.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 방금 말씀드린 출루율 87볼 넷 88삼진 커리어 볼삼 비율이 1대1을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리그에 몇 안 되는 정말 높은 출루 저점을 자랑하는 엘리트급 외야수예요. 그래서 지금 루머 나오는 것들은 총액 기준으로는 400밀 위쪽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있고 아무리 낮게 쳐도 350밀 위쪽은 받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문제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 올해가 FA 시즌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끝까지 잘했으면은 500밀 위쪽이 거의 보장되는 수준의 전망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스타 그러니까 올스타전 전후를 기준으로 성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스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OPS가 좀 883 그리고 타율 2할 8푼 출루율 3할 8푼 4리 장타율 .499 홈런 17개 도루 22개 볼삼비 60 딱 1대1 유지했는데 올스타전 이후에 장타가 확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발사각 자체도 올스타전 이후로는 좀 망가진 느낌이 강했고 라인 드라이브 타고 비율, 플라이볼 타고 비율이 다 줄어버렸어요. 땅볼 많이 쳐냈고요. 그 와중에 하드hit도 10% 가까이인가 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스타전 이후에는 실제로 배팅 스플릿부터가 OPS가 0.150 가까이 까였거든요. 그러니까 타율이 2할 3푼 1리, 출루율 3할 6푼, 출루는 유지가 되는데 장타율이 .378. 그래서 OPS가 .738.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타자가 됐어요. 그래서 홈런 5개, 도루 3개, 주루도 죽었어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밸류가 다 까이면서 많이 의아해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뭐 부상을 달고 뛰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데 그건 모르는 거고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버전의 터커 중에 어떤 게 진짜 터커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그 전 거의 5, 6년 가까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부진했던 2달을 믿는 것보다는 5년 반가량의 그 트랙 레코드를 믿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니까 그냥 잠깐 부진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 더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A가 되기 직전 2달 동안 이렇게 박아버렸다는 건 아무래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협상을 하는 구단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레버리지를 잡고 후려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약이 계속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선수 링크가 제일 세게 나고 있는 건 토론토입니다. 맞아요. 10개 뉴스가 있으면 그중에 8, 9개는 토론토예요. 매추는 사실상 발을 뺐다는 뉴스가 일찌감치 나왔고 양키스, 다저스 얘기도 있었는데
양키스 쪽에서는 지금 페이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뭐 쉽지 않다. 다저스도 터커까지 사기엔 좀 부담이 된다. 다저스는 사실 굳이라는 입장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외야에 뭐 쓸 선수 많고 팜에도 네. 외야 중심의 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고 벨린저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좀 낮으니까 그나마 좀 노려본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터커는 여기는 10년 계약을 노린다는 소리를 그렇죠. 하는 판국이라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 토론토로 가지 않을까. 지금 시원하게 지르고 있는 토론토가 우승을 위한 마지막 피스로 터커를 데려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모르는 겁니다. 결국 이런 초대형 FA들은 진짜 마지막 순간에 상회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급해진 팀들이.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정현 씨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계약이? 그러니까 이런 터커 같은 계약은 결국 그냥 7년은 깔고 가는 거잖아요.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냥 터커도 7년 밑으로는 거들떠도 안 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7년 만약에 7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얼마를 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한 300밀은 넘겨야 될 거잖아요. 7년이면. 그렇죠. 7년이면 300밀을 넘기면 그러면은 한 10년을 가야 400밀 정도로 이제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늘려주고 조금 금액 줄여주는 형식의 계약을 하면 그래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글쎄요. 과연 터커한테 10년 계약을 안겨줄 수 있을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고 이게 터커 같은 선수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그 빅네임이다 보니까 입찰할 수 있는 팀이 일단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입찰할 수 있는 팀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런 빅마켓 팀들조차 지금 코너웨어는 필요성을 딱히 못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매츠도 소터가 자리를 잡고 있고 양키스는 에런 저지가 우익수를 볼 거고 다저스는 굳이 터커를 써야 돼 싶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 남은 게 한 팀밖에 안 남았어요. 돈을 쓸 수 있는 팀 중에 터커와 같은 계약을 할 수 있는 팀이 이제는 토론토밖에 안 남아서 갈 것 같기는 한데 간다면 얼마를 받을까? 그래도 10년 아래쪽이면 AAV 40밀 언저리는 받으려고 그렇죠. 하겠죠. 10년 위로 가면은 이제 AAV를 좀 양보할 수야 있겠지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12년 500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12년 450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리스키하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한 8년 350 총액을 정도는 줄어도 될 것 같다. 8년에 AAV 한 45밀 언저리로 네네. 끊는다. 그 토론토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거기는 그냥 목숨을 거는 네. 느낌으로다가 지금 이럴 때 달려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 나이도 사실 어려요. 네, 다음 시즌에 29살이 되는 타자라서 프라임을 한 5년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뒤에 3, 4년은 약간 좀 그 레버리지 잡아두고 앞에 4, 5년을 쓰겠다는 생각이라면 7, 8년 계약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쪽은 AAV보다는 기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구단 입장에서는 AAV는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 당장 매치만 하더라도 제가 매치 팬 입장에서 터커에게 어떤 계약을 주면 만족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팬 입장에서 8년 350밀, 400밀까지 한다면 오히려 AAV 무시하고 오케이 할만하다 생각이 들지만 그 기간이 10년, 12년으로 늘어나 버리면 좀 거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오히려 그 프라임 5, 6년을 쓴다고 생각하면 총액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결국에 기간이 발목을 그렇죠. 잡을 것 같다. 그러니까 코어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케이. 뭐 삼아도 되는데 저는 약간 한 0.2 정도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정말 확실한 코어 야수냐라고 했을 때 살짝 정말 살짝 2%도 아니고 한 0.2% 모자란다고 봐요. 터커가 네. 그 팀의 두 번째로 뛰어난 타자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그럼 완벽하죠. 아주 좋다. 근데 넘버 원이다. 그럼 조금 그러니까 토론토의 완벽한 핏인 거죠. 그렇죠. 토론토에는 불개주가 그렇죠. 있으니까. 불개주 있으니까. 근데 불개주랑 터커 중에 누가 넘버 원인지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전. 근데 그래도 그렇게 1.5 공유하는 거야? 두 명이면 아. 합쳐서 2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핏은 매치가 좋긴 해요. 소토 있으니까. 그래요. 완벽한 1이 소토, 있으니까. 린도어, 터커로 하면은 뭐 리그 최고의 클린업이긴 하니까. 그럼 양키스도 핏은 맞죠. 그렇죠. 에런 저지 저지 있고. 있으니까. 다저스도 핏이 맞긴 하네. 다저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안 가도 핏이 맞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토론토가 확실한 1 아니면은 그냥 지금처럼 1.3 그렇죠. 내지 4 두 명 영입하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또 터커 얘기할 때 여러 어떤 결국에 어디랑 계약할 것인가라고 어떤 투표 같은 게 올라오면 와일드카드 옵션 느낌으로 또 자이언츠가 언급은 되거든요. 또 우리 또 자이언츠 선생님들 언제나 또 관심은 있으신. 항상 네, 관심 안 되겠죠. 네. 터커도
그 구장 가고 싶지 않을걸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FA 클래스 최대어인데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해요. 네. 뉴스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지난 시즌에 불개주 막 사과 나오고 막 이럴 때에 비하면은 좀 조용조용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초중순쯤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다 토론토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맞아요. 뭔가 그냥 끌리는 느낌이야. 괜히 협상을 하고 있겠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스타일이 조금 비슷한 좌완선 선발 투수 2명 알아볼 텐데요. 레인저 수아레즈와 프렘버 발데스 선수입니다. 네. 먼저 레인저 수아레즈 먼저 얘기해 볼까요? 26경기 등판에서 157.1이닝, 평균 자책점 3.20에 WHIP 1.22, 볼삼비는 삼진 151개, 볼넷 38개. 싱커 체인지업 중심의 좌완 그라운드 볼러고요. 우타 상대로 주로 구사하는 커터가 서드피치인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할 줄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의외의 어떤 그 오버 퍼포밍, 그러니까 본인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뛰어난 성적을 기록한 투수인데 이쯤 되면 어느 정도는 하방이 좀 잡혔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우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선발 로테이션에 정착한 이후로 매년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더니 오늘까지 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투수들은 항상 의구심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타프가 좋은 투수가 아니고 싱커 중심의 그라운드 볼러고 그러다 보니까 9이닝당 탈삼진 한 8점대 그 정도에서 형성되는 그런 투수들. 결국에는 프런트 라이너로 기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조금씩 붙는 이런 유형의 선수들인데 레인저 수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뒤에 언급할 프렘버보다는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이렇게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오히려. 원래는 이제 싱커 체인지업의 커터, 뭐 커브 포심 슬라이더도 찍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슬라이더는 사실 커터라고 보는 게 맞겠더라고요. 찍히는 비율이 보면은 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다면 나머지 네 구종 싱커, 제한, 체인지업, 커터, 커브, 포심 다 15%씩 투구 비율이 상당히 균일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을 기점으로 그 네 구종 모두 구종 가치가 양수예요. 이미 평균 이상으로 좀 올라온 상태.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인 구종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올 시즌 기준으로는 모든 구종을 그래도 평균급, 뭐 주구종은 평균 이상급으로 던질 수 있는 꽤나 솔리드한 3선발, 2선발, 1선발까지는 절대 못 갈 것 같고 저는 상급 3선발로 분류하긴 합니다. 저도 2선발로 하면은 조금 약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레인저가 3선발이면 아주 훌륭한 로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수. 그래서 계약을 누굴 기준으로 잡으면은 적절할까라고 해서 이제 그 FA 계약 구조를 좀 뒤져봤는데 미치 켈러가 24년에 5년 77밀 재계약을 맺었어요. 적당하네요. 네, 근데 저도 딱 이 정도일 것 같아요. 100밀까지는 못 갈 것 같죠? 네, AAV 한 15에서 18밀에 4년 내지는 5년? 네, 한 그 정도 하지 않을까? 근데 뜬금없이 100밀 지르는 팀이 있을 것 같긴 5년 100밀? 네, 근데 뜬금없이. 5년 100밀? 조금 비싸긴 한데 6년 100밀이면 인정해줄 수 있는데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레인저요? 네. 근데 레인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 31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앞에 3년 정도는 무리 없이 쓰거든요. 5년 100밀은 좀 빡세긴 하다. 6년 100밀은 6년 100밀은 근데 선수 본인이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4년 80밀 이런 거 원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유형이 에이징 커브 영향은 그래도 좀 덜 받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라운드 볼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링크나는 팀들 보게 되면은 지금 그 마켓이 딱 그 레인저 수아레즈를 필두로 한 3선발 그 느낌의 미드로테이션 투수들이 되게 포화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수아레즈가 지금 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아레즈가 먼저 나가야 기준이 좀 잡히겠죠. 기준이 잡히고 그 밑에가 쭉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발데즈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수아레즈보다는 한 티어 위라고 봐야 될 테고 이 발데즈 수아레즈가 일단 빨리 어딘가로 가줘야 밑에 투수들이 빨리 일자리를 찾을 텐데 여기서 약간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리스로 리턴을 할 것 같다는 전망이 일단은 정배긴 해요. 네. 아무래도 필리스도 지금 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놀라의 그 상태가 썩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러도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고 부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투수를 놓치기에는 필리스도 윈나우 구도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레인저까지 놓친다? 조금 애매하거든요. 산체스가 워낙에 잘해주고 이제는 1선발이라고 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2선발부터 없잖아. 네. 러자르도 뒤쪽으로 아예 없어요. 네. 페인터를 믿고 아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아레즈를 잡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결국에는 제 생각엔 필라델피아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프렘버 발데스 선수도 얘기해 볼까요? 발데스가 지금 이번 남아있는 FA 클래스 투수 최대입니다.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사안이고 이 선수 같은 경우야 뭐 진통 그라운드 볼러죠. 네. 리그 최고의 그라운드 볼러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31경기 등판에서 192이닝 소화했고 평균 자책점 3.66에 WHIP 1.24 볼산비도 그라운드 볼러치곤 괜찮아요. 187개의 삼진 68개의 볼넷 아무래도 좋은 아래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투수다 보니까 볼넷은 좀 많은 편이고 그 대신 삼진도 생각보다 이 싱커라 이런 부분들의 세컨더리들의 어떤 그 헛스윙 유도율이 괜찮은 편이라서 그라운드 볼러 치고는 이닝당 1개의 삼진 정도는 잡아내는 아주 좋은 투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발데스는 최고의 2선발감인 것 같아요. 1선발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탈삼진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 WHIP 측면에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2선발로 쓴다면은 이만한 투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는 100미를 총액을 받겠죠. 네. 결국엔 받을 것 같은데 누가 데려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 네. 싱커 커브 중심의 그라운드 볼러인데 그라운드 볼 비율이 무려 60%입니다. 그렇죠. 네. 잘 나올 땐 70%도 찍히는. 경기 단위로는 75%, 80%까지도 찍히고요. 대단한 투수고 우타 상대로 던지는 체인지업이 있는데 이게 좀 가변성이 좀 있어요. 그날 안 긁히는 날에는 좀 이 체인지업 때문에 고생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기복이 그라운드 볼러 치고는 조금 있다고 봐야 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뭐 그라운드 볼러들, 그 정상급 그라운드 볼러들이 뭐 산체스라든가 웹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은 조금 낙폭이 좀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투수들 중에서는 분명히 최상급. 그래서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데 이 선수는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데려갈 만한 팀들이 제한되어 있긴 해요. 맞아요. 내야 수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링크가 꾸준히 나고 있는 건 매츠도 어쨌든 뭐 매츠가 지금 스턴스가 투수한테 장기 계약 진짜 안 주려고 몸비트는 중이라서 발데스랑 링크가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핏상으로 볼 때는 이번에 내야 수비에 신경 써서 로스터 보강을 한 매츠도 꾸준히 언급은 되고 있고 역시나 관심왕 자이언츠도 꼽사리 껴서 이름 정도는 언급이 되고 있고 뭐 여기저기 나오고 있긴 한데 시장이 좀 약간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발데스에게 수요가 있는 시장이 생각보다 많은 느낌은 아니야. 살 수 있는 팀이 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야 수비가 안 좋으면 발데스는 안 사느니만 못한 투수가 될 거라서 내야 수비가 좀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팀들로 가야 될 텐데 자이언츠도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맞긴 하네요. 괜찮죠. 예. 체프먼의 아다메스 뭐 좋죠. 괜찮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좀 미러키도 괜찮으려나 싶기도 하네요. 원래 이렇게 했는데 돈이 그러니까 프렘버한테 이런 돈을 쓰고 미러키가 과연 그럴 것 같진 않아서. 네. 어쨌거나 5년은 모르겠고 어쨌거나 총액 100미를 넘기려고 선수 본인은 진짜 그러려고 하겠죠. 네. 근데 어디 갈지 모르겠네. 근데 갈 수 있는 팀이 진짜 너무 적어요. 핏은 매치랑 진짜 맞긴 해요. 지금 상황이나 팀의 노선이라는 거 봤을 때 또 볼티모어도 맞고요. 그러네. 볼티모어가 여기서 진짜로 한 번 더 크게 쓴다고 생각하면은 알론소 발데스 딱 원투펀치 영입해가지고 이번 FA 시장에서 크게 한번 큰 손이 되는 건데 선발 있어야 되는데 볼티모어. 그렇죠. 바지 이제 트레이드로 저희 녹음 당일날 영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카일 브래디시, 있고, 로저스, 발데스. 너무 훌륭한데. 정말 좋죠. 너무 진짜 훌륭한데? 우승 노릴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면. 그래서 발데스, 바즈, 카일 브래디시에다가 로저스 이렇게 1, 2, 3, 4로 가게 되면은 진짜로 알동 이제 지옥 되는 건데 진짜. 돈이 될지가 또 문제인 거죠. 이제 볼티모어 같은 경우엔 진짜로 그 마켓 사이즈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발데스까지 데려오면 진짜로 이제 빠꾸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4년 뒤에 이제 또 창고 세일하고 이제 그렇죠. 팀 다 엎어지고 그런 건데. 토론토가 데려갈 것 같진 않고
상황상 시즈를 썼는데 여기다 또 쓰기엔 좀 약간 쉽지 않아 보이고 터커도 아마도 높은 확률로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발데스는 매치의 단장이 스턴스가 아니었으면 매치가 되게 유력하다고 봤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스턴스가 매번 인터뷰할 때마다 우린 투수한테 장기 계약 안 줄 거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4년 단위로 끊어서 AAB를 높게 준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선수 본인이 뭐 6년 150밀 플러스 이렇게 원한다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볼티모어 진짜 뜬금없이 또 가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뭐 괜찮긴 하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핏은 정말 좋아요. 금액만 줄 수 있다면.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선수들도 넘어가서요. 이어서 내야 주요 선수들 알아보겠습니다. 보 비셋, 에우헤니오 수아레즈, 알렉스 브레그먼 선수입니다. 먼저 보 비셋부터 얘기 나눠볼까요? 비셋 어때요? 저 진짜 얼마 받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셋이 24년, 그러니까 작년에 좀 많이 안 좋았는데 25년에 정말 좋았죠.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던 비셋의 공격력으로 돌아오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선구안 측면에서는 기존보다도 훨씬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 비셋은 포지션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갈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비셋에게 풀타임 유격수를 주겠다라고 이제 공수표를 던지는 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의심이 가죠. 그 팀의 사고 회로가 얘 더 이상 숏 아니에요. 네. 이미 완전 리그 최하위급의 레인지인데 그 유격수로 기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시장에서도 2루 아니면 3루로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비셋 성적이 3루로 가면 저는 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마 2루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에도 저 정도 해줄 수 있는 2루수면 티어가 높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누군가가 비셋을 유격수로 보고 우리 유격수로 너 풀타임 써줄 테니까 이만큼에 올래 하면 그것도 비셋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궁금해서. 비셋이 실제로 엊그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선수 본인은 2루에서 뛰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본인이 유격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질 텐데 유격수에서 볼 때 어깨라든가 그 레인지가 문제가 됐던 거지 이 선수가 2루로 넘어가서 컨버전을 한다면 리그 평균 이하 정도의 네. 2루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숏이 수비 부담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2루로 가면 정말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지금 루머가 나오는 팀들이라 하면은 보스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보스턴이 정말 핏이 좋아요. 네. 그쪽이 2루가 지금 좀 진짜 무주공산이라서 또 여기에 더해서 여기도 또 이제 꼽사리를 끼고 있는 매츠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왜냐면 맥니를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이언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에인절스 얘기도 아주 와일드카드지만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여기는 시장이 좀 많아요. 이게 비셋에 대한 시장은 좀 많을 텐데 또 뭐 토론토 재계약도 당연히 가능성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기는 정말 감이 안 잡힌다. 심지어 비셋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 없이 어느 정도 지를 수 있는 게 나이가 매우 젊죠. 매우 어립니다. 다음 시즌에 제가 알기로는 28살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프라임을 딱 맞춰서 쓸 수 있는 선수. 6년이나 7년 계약을 줘도 34, 5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는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선수가 뭐 10년 이렇게 원할 것 같지는 않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가 남아있는 야수들 중에서는 가장 잘만 잡는다면은 나름 알짜배기 영입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보는데 총액은 얼마 정도 받을까요? 저거 한 7년 주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선수도 7년 정도 원하지 않을까요? 7년 정도 준다라고 하면 7년이면 200밀은 줘야 될 것 같은데. 7년 200밀. 네. 200밀 아래로 끊을 수 있으면은 그렇죠. 정말 좋을 텐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7년보다 계약 기간이 더 내려가면 AAB 30밀은 받으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요구했을 때 줄 수 있는 팀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진짜 예상이 안 가요. 이게 그 영입할 수 있는 팀들도 좀 많고 선수 자체도 좀 성적이 좋은 편이라서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그 2루수로 이제 판명을 받고 본인도 2루에 대한 그 어떤 오픈을 해서 내가 2루로 가겠다, 컨버전을 하겠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당장 이 선수의 계약이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 더 있다고 봐요. 다음 시즌 FA 클래스가 2루가 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니코 호너도 FA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브랜든 로우도 2루 FA가 다음 시즌에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2루에 대한 어떤 시장 자체가 다음 FA 클래스 그리고 다다음 FA 클래스가 좀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팀들 입장에서는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도 보고 좀 옵션을 여러 가지를 모색하느라 보비쉣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가 조금 밀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쉣 정도의 지난 시즌을 제외한다면 24년을 제외한다면 비쉣 정도의 안정적인 저점과 폭발적인 고점을 보여준 미드인필더 자원이 한동안 FA에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호너라든가 로우 같은 케이스들도 사실은 타격의 고점에 있어서는 비쉣보다는 아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비쉣은 분명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보고 아무튼 총액 기준으로 100밀은 무조건 돌파할 겁니다. 200밀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일 건데 이쪽에서 만약에 아까 정현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5, 6년 정도에서 끊고 150밀 언저리에서 맞출 수 있다면 그 팀이 FA 시장의 승자가 될 수도 있겠다. 되게 매력적인 매물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에우헤니오 수아레즈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홈런이 49개인데요. 이거는 저는 플루크라고 봅니다. 일단 동의합니다. 49홈런을 매년 쳐줄 수 있는 선수는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시애틀에 가서 평균 회기를 했어요. 뭐 시애틀의 홈구장 탓도 있겠지만 시애틀에 넘어가서 평균 회기를 했고 그래서 매년 30개 한 30개 조금 부진하면 20개 후반 조금 잘 되면 30개 중반 이 정도의 홈런을 쳐줄 수 있는 OPS 0.750 정도 해줄 수 있는 3루수라고 보면 되죠. 다만 전형적인 빅뱃이기 때문에 많은 삼진은 이제 달고 가야 되는 옵션인 거고 올해 삼진 196개 당했네요. 네. 그만큼 쳐주니까 그때도 네. 수요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시즌이 35세 시즌이다 보니까 네. 장기 계약을 안겨줄 수 있는 팀은 많지 않을 없다라고 봐도 될 거예요. 맥스 3년. 네. 그래서 선수 본인도 아마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금액이 문제일 건데 금액 그럼에도 여전히 그냥 단순 홈런이 필요한 팀들에게는 좀 좋은 우타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럭키 슈아버. 네. 그래서 한 2년에 한 AAV 한 15밀 정도 주면은 되게 합리적으로 잡은 거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해요. 한 2년 30밀 그렇죠. 아니면 3년에 40밀 플러스면 상당히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계약이면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브래그먼 대신에 그냥 싸게 한 2, 3년 쓰는 걸로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수아레즈가 수비를 못하는 선수는 아니니까. 못하긴 하는데 세워놓을 수는 있는 수준이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그 덩치에 비해서는 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터커와 마찬가지로 후반기 전반기 차이가 좀 심했어요. 네. 후반기 와서는 제가 알기로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는 타율이 2할이 안 됐고 네. OPS도 .750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컨택 측면에서 완전히 리그 최하에 가까운 어떤 여러 지표를 찍어내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도 또 이제 평가가 좀 애매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홈런은 아마 내년에도 30개는 치겠죠. 맞아요. 근데 뭐 49개 시즌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 선수 지금 루머 나오는 것들 보면은 여기도 레드삭스랑 잠깐 얽혀 있고 컵스랑도 잠깐 링크가 있었다는 뉴스가 지난주쯤에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 많은 그 수요가 있는 건 아닌데 슈아버랑 알론소를 놓쳤던 팀들 피츠버그도 여기 찔러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제 빠르고 단기 옵션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이제 슈아버나 알론소한테 찔러봤던 팀들 중에 잡지 못한 팀들은 수아레즈한테도 분명히 컨택을 하고 있을 거고 이쪽이야말로 오히려 지금 FA 클래스 남아있는 매물들을 고려하면은 이후에 말씀드릴 라이언 오원과 더불어서 연락 자체는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선수 본인이 만족할 만한 계약을 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3년 3, 40밀? 조금 네. 빡세게 잡으면 3년 50밀. 좀 많이 주면. 네, 그 정도의 계약을 노리고 간다면은 충분히 수요는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3년 60밀 위쪽으로 가서 AAV가 20밀을 뚫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오버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이도 있고 수비 포지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의 생산성을 향후 3년 유지할 수 있느냐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수요는 많겠으나
가격대 자체가 엄청 높을 것 같진 않다. 네.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다음 선수는 알렉스 브레거먼 선수입니다. 브레그먼이 결국 옵션을 거절하고 시장에 나왔고, 근데 브레그먼이 최대 강점이 저는 그냥 계산이 서는 3루수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매년 20홈런, 타율 한 2할 6푼 정도의 OPS .750에서 800, WRC 플러스 한 120 정도 해줄 수 있는 매우 준수한 3루수인데 단점은 계산이 이렇게 너무 잘 선다는 게 단점이겠죠. 단점이라면. 네. 이 이상을 못 가요. 그러니까 휴스턴 시절에 고점을 찍었던 그때는 이거보다 잘했지만 이제는 나이도 좀 이제 32세 시즌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때만한 고점은 보여주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냥 지금의 이 성적 내지는 이 성적에서 살짝 마이너스가 된 성적을 낸다라고 가정하는 3루수라고 판단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선수 본인은 5년, 6년 막 이런 좀 장기 계약을 원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주는 팁이 있을 수도 있나? 저는 조금 오버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글쎄요. 한 5년을 만약에 받는다면은 그래도 120밀은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합리적인 계약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다면 5년이라면 120밀은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루머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보스턴 재계약은 사실 가능성이 좀 희박해졌다는 네.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수를 어디서 데려가느냐라고 했을 때 한동안 뚜렷한 답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매치 자이언츠 뭐 다저스 양키스 그러니까 총액이 100밀 150밀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갈 수 있는 곳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양키스는 지금 3루 수요가 그렇게 있다고 보긴 좀 어렵고 다저스도 딱히 뭐 그렇고 네, 그렇죠. 토론토도 뭐 딱히 뭐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매치가 지금 3루가 그나마 약점인데 여기는 브렛 베이티 이미 개막전 선발 3루수로 낙점했다고 뉴스를 띄웠던 걸 보면 딱히 생각 없어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수아레즈 같이 좀 약간 싼 옵션을 찾지 여기까지는 그렇죠. 안 갈 것 네. 같고요. 그러면 남는 게 어디냐? 보스턴 재계약 아니냐? 근데 재계약은 또 아니래. 그렇죠. 희박하대. 보스턴 그냥 그럴 거면 그냥 마르셀로 메이어 3루에 그치. 넣어놓고 하지 이럴 수 그러면 있으니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다이아몬드백스에서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디백스. 네, 라는 뉴스가 그렇죠. 3루가 있더라고요. 없죠. 수아레즈가 나갔으니까. 네. 그러면 디백스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케텔 마르테가 얽혀 있단 말이에요. 네. 마르테를 판다 만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 판에 갑자기 브레그먼 소리가 나왔다는 거는 마르테를 그냥 데리고 있겠다는 두겠다. 소리거든요. 네. 마르테 브레그먼 그냥 둘 다 데려와서 그러니까 마르테 그냥 보유하고 브레그먼 데려와서 다음 시즌에 와일드카드 노리겠다. 그 노선으로 가면 말이 되긴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브레그먼에게 어느 정도 계약을 줄 수 있느냐. 디백스의 페이롤이 생각보다 비어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 나가는 선수들이 좀 있어서 네. 핏은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와일드 카드를 노린다라고 하면 그쵸. 맞죠. 민나우를 얼추 해본다 하면은 될까요? 될까요? 네. 지금 로테이션 많이 망가졌던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브레그먼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 분명히. 코빈 번즈가 토미존이라서 내년도 사실 이제 물음표가 좀 달려 있는 거잖아요. 토미존으로 이탈했으니까. 그러면은 내년 당장 지금 1선발 메리 켈리 아까 1부에서 언급했던 메리 켈리가 1옵션 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래놓고 브레그먼 영입하고 케텔마르테 트레이드로 내보내면 그것도 노선이 안 맞죠. 그냥 이상한 무브잖아요. 이상한 무브라서 결국에는 저는 보스턴이 지금 기사마다 달라요. 여기가 보스턴하고 남는다 안 남는다 너무 스탠스가 다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참 종잡을 수가 없긴 한데 굳이 따지면 저는 디백스랑 핏은 맞다고 보긴 해요. 계속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코빈 번스가 토미존 때문에 좀 한 시즌 쉬어갈 건데 타임라인이 좀 안 맞지 않느냐라고 하기에는 브레그먼 일단 잡아두고 생각을 해도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팀의 로스터가 막 엄청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컨텐팅 윈도우를 억지로 가져간다 치면은 한 2, 3년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브레그먼을 데려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그 타이밍 맞춰서 뭐 유망주들 올리고 뭐 해갖고 코빈 캐롤, 브레그먼, 마르테 중심으로 한다면 나름대로 타선 경쟁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을 그린다면은 말은 되는데 뭔가 좀 애매하긴 해요. 네. 그래서 참 이 브레그먼에 대한 시장도 애매하다.
이 선수 계속 뉴스 나오는 건 본인은 6년 맞아요. 뭐 원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와서 음. 그게 결국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또 이번에 보스턴이랑 계약했던 것처럼 또 이제 그렇죠. 1 플러스 3년인데 1년 후 옵션 가능 이제 이런 그렇죠. 옵션 걸어두고 또 음. 계약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가장 좀 종잡을 수가 없다. 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선수들은 다 견적은 나오잖아요. 어떤 그림이다. 총액이 네. 얼마고 기간이 얼마일 것 같다. 노리는 팀들의 핏이나 니즈랑 딱 맞는다. 이런 그림들은 다 그려졌는데 브래그먼은 지금 되게 약간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 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알짜 매물 선수들인데요. 해리슨 베이더, 라이언 오헌 선수가 있습니다. 인기 많을 거예요. 맞아요. 베이더 인기 많을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리그 내 중견수 풀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베이더는 수비는 상급, A급, 수비는 A급에 타격도 막 못하진 않아요. 그냥 괜찮아요. WS 플러스 한 100 정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영입을 하는 게 외야수계의 김하성이에요. 네, 보수적이라고 보고 네. 저도. 네. 근데 이제 중견수 수비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잘하죠. 네. 그런 걸 감안을 하면 그럼 우리는 벨린저 말고 베이더로 싸게. 중견수 쓰겠다. 그러면 원하는 팀들 많죠 사실. 아니면 중견수만 좀 필요한 팀이다. 그런 팀이면은 또 핏이 많죠. 그러면 이제 자꾸 매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저는 자꾸 이제 그 타이론 테일러 중견수 볼 때마다 좀 아찔하긴 하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지금 매체는 그냥 베이더 하나 중견수에 넣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깔끔하죠.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베이더 지금 루머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PC 매치랑 워낙 좋기 때문에 매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곤 있고 필라델피아가 베이더를 다시 데려온다는 루머들도 있고 여기도 피 잘 맞아요. 네, 근데 또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크로포드를 또 이제 콜업해야 되니까. 콜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뉴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 수요는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AAB 뭐 조금 후하게 치면은 기간 짧게 가져가는 대신에 20밀 선에서 커트를 한다면 충분히 쓸만한 선수기 때문에 뭐 15밀 안쪽으로 커트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뭐 여러 기사들 보니까 뭐 엮여 있는 팀들이나 그럴듯한 팀들만 뭐 5-6개가 있는데 다 그럴듯해요. 뭐 볼티모어도 여기 또 데려올 수 있다. 추가로 데려올 수 있다는 뉴스도 뭐 있는 것 같고 필리스 얘기도 있고 자이언츠 얘기 여기도 있고 또 있어. 아 맞아. 자이언츠 얘기 있더라고요. 얘기 네. 있고요. 매치 얘기도 있고 뭐 한 4-5개 팀 최소 5개는 엮여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선수 본인이 골라가는 입장이 되긴 할 텐데 여기는 또 기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선수 본인은 단년을 원하진 않을 거고 맞아요. 최소 3년이면 이제 마음이 좀 돌아설 마음이 것 좀 같죠. 네. 돌아서 3년을 주는 팀이 있으면 오케이 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럼 AAB 좀 낮춰도 오케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2년 아래로 가면은 돈을 많이 따질 거고요. 그렇죠. AAB 20밀 위쪽 줄 수 있냐 뭐 이렇게 따질 거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매물이지만 이 노리는 팀들은 다 적정가에 사려고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생각보다는 기간이 끌릴 수 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뉴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또 뭐 입찰 또 경쟁이 붙을 수도 있고 지금 제 생각에 지금 FA 시장에 남아있는 이 미드티어 매물들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매력적인 외야 매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는 계약을 또 들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아까 킹 얘기했던 것처럼 1부 때 킹 언급했던 것처럼 옵션 잔뜩 달고 여기도 옵션 잔뜩 달린 계약이 또 베이더한테서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라이언 오헌 선수입니다. 오헌도 찾는 팀들은 많겠죠. 순수 빠따 체격만 네. 놓고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FA 매물 중에서는 상급입니다. 우타 자원, 그쵸. 우타 타격 자원이 필요한 팀들에게는 플래툰 뱃. 그렇죠. 수비는 이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우타 플래툰, 정확히 우타 플래툰을 찾는 팀들에게는 최상의 옵션.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 다만 그렇기 때문에 단연은 못 받을 가능성이 여기도 네. 높아요. 여기도 항상 플래툰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플래툰은 항상 단년에 AAB 좀 높게 쳐주면서 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오원도 한 2년 저는 2년 40밀 언더로 잡으면 되게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여러 소스들을 보면은 대충 2-3년 언저리 AAB는 10에서 15밀. 그 정도 홈런 잡고 파워가 그렇게 많은 타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링크 났던 팀들을 보게 되면은 컵스 얘기도 있고요.
파이러츠 얘기 당연히 있고요. 파이러츠 계속 좀 노리고 있으니까. 음. 오리올스 재계약 얘기도 음. 조금이지만 있고 파드레스 얘기도 있고 뜬금없긴 한데 화이트삭스 얘기도 뉴스가 한두 개 있긴 하더라고요. 뭐 여러모로 사실 오원 같은 타자는 굳이 당장 윈나우를 하는 팀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이지만 팀 빌딩을 하는 맞아요. 어떤 네. 탱킹 내지는 리툴링 팀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을 가지말 한 매물이에요. 트레이드 왜냐면은 시장에 또 그렇죠. 나중에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다시 팔기에도 아주 유효한 매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오헌 같은 케이스야말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더보다도 수요가 있는 팀 자체는 더 많을 수 있다. 찔러볼 수 있는 팀이 일단 많아요. 30개 구단이 다 찔러볼 수 있어. 뭐 어딜 가더라도 맞아요. 다 핏은 맞아요. 음. 플래툰 배시라는 게 사실 뭐 필수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으면 워낙 좋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은 팔기도 좋고 음. 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아마 가장 많이 그러니까 연락받는 팀의 수가 가장 많을 것 같은 선수를 뽑으라 하면은 오원도 거기에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감이 안 잡힌다. 여기도 선수가 골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네. 네. 계약 보고 조건 보고 본인의 약간 성격 보고 음. 나 이기고 싶어 하면 이제 또 그렇죠. 매치라든가 아니면 좀 다저스 뭐 이런 다면 좀 더 좋은 팀 골라가는 거고 나 이기진 못해도 되니까 돈 좀 더 줘 하면 이제 또 그렇죠. 파이러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 그냥 살기 좋은 도시 갈래 이럴 수 있는 거고. 이제 또 진짜 모르는 거예요. 따뜻한 도시 갈래 이러면 네. 또 이제 가는 거고 해변가 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진짜로 선택지가 넓을 것 같은데 계약 때는 계약 금액과 기간은 대충 정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안에서 네. 한 3년 40밀, 뭐 2년 30밀, 뭐 이 안에서 선수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골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카테고리는요, 베테랑 선수들입니다. 크리스 베시, 저스틴 벌랜더, 맥스 슈어저, 닉 마르티네즈, JT 리얼무토가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 아니, 근데 벌렌더랑 슈어저는 은퇴 안 하나요? 근데 언제까지 뭐 벌렌더 내년에 43세 시즌 아닌가요? 많이 드셨네. 아니, 근데 더 놀라운 건 슈어저보다 벌렌더가 내년에도 더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슈어저는 이제 24년 기점으로 포심 구석이 좀 많이 내려와서 네. 좀 걱정이 되는데 벌렌더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43세 선발 투수가 선발로 나와서 94마일씩 던지는데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괴랄하죠 좀. 네. 근데 하려면 할 것 같아요 또. 또 하려면 1년 계약으로 또 잡는 팀이 나올 것 같아서 더 맞아요. 무서운 투수고. 그래서 여기는 뭐 이 두 투수는 뭐 계약 규모 가지고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선수 생활을 더 할 수 있느냐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벌렌더가 마음만 있다면은 선수 생활 연장하기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여기는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가는 거죠. 맞아요. 뭐 본인이 골라간다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쯤 되면은 배시도 나이가 좀 많고 배시는 정말 진짜 네. 안정감의 대표 주자. 네. 네, 그래서 배시 쪽은 그래도 수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뭐 기간은 뭐 길게 못 받을 거고 2년 3년. 배시 또한 팀에선 5선발 정도로 쓰겠다. 또는 4선발, 리빌딩 5선발. 리툴링 팀이 또 이제 그런 트레이드 카드용으로 이제 또 영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투수계 5원 느낌으로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느낌이 가장 강한 게 닉 마르티네즈가.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스윙맨으로 이제 불펜 개투 롱릴도 가능하고 그 증명을 했으니까. 여차하면 5선발로 쓰고 예. 항상 그래왔던 선수니까. 예, 커리어 내내 그랬기 때문에 네. 참 재밌는 케이스고 리얼모토가 좀 신기하죠. 네. 제가 좀 궁금하긴 해요. 어디로 갈지. 근데 필리스가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그냥 잡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쵸. 필리스가 대안이 근데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 포수 쪽에. 네. 그래서 리얼부터가 이제는 공격 쪽에서도 조금은 평균이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이고 수비도 사실 블로킹 그러니까 수비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온 게 사실이라 조금 아쉬운 선수긴 한데 그럼에도 만약에 포수 쪽에 대안이 없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긴 하거든요. 근데 필리스가 지금 포수 쪽에서 고려할 옵션이 없으니까 짧게 재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2023년 시즌 기점으로 프레이밍이 이제 네. 많이 상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팝타임이라든가 뭐 이런 그 피지컬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도루저지는 여전히 최상급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현대 야구에서 갈수록 프레이밍이 오히려 메이저리그는 더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ABS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ABS 도입하면 리얼부터 계속 쓸만한데
지금 프레이밍 밸류가 지금 리그 최하급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여전히 저는 리그 평균 정도는 된다고 봐요. 리얼무토가 주전 포수로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워낙에 도루 저지도 좋고 타격적인 측면에서 지난 시즌 좀 안 좋긴 했지만 OPS 그래도 700은 언저리는 거의 잡아줬고 그리고 신기한 건 여전히 발이 괜찮고 맞아요. 예, 주자로서 밸류가 괜찮게 찍히고 있는 좀 몇 안 되는 신기한 포수기 때문에 지난 시즌 타격을 조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필라 입장에서 한 2, 3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간 뭐 또 로열티라는 부분도 있고 필리 입장에서는 사실 커리어 출발을 마이애미에서 하긴 했지만 이제는 필리스에서 뛴 시간이 더 길거든요. 그렇죠. 벌써 7년을 뛰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프랜차이즈 포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큰 금액이 아니라면 제가 필리 단장이라든가 필리 쪽 프런트라면은 선수가 과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면 2, 3년 정도 그냥 더 적당한 가격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말씀해 주신 대로 포수 쪽에 딱히 옵션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필라가. 네. 그래서 뭐 FA 시장에 노릴 만한 포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여기서 내보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일본산 대여 3인방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네. 일본 선수들입니다. 무네타카 무라카미 선수와 타츠야 이마이, 또 카즈마 오카모토 선수가 있습니다. 정현 씨의 시간입니다. 네. 제가 MPB를 많이 보지는 못해도 조금씩은 이제 보고 있기는 해서 이제 얘기가 가능한 건데 무라카미는 근데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WBC에서 임팩트가 있었으니까. 이 선수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팬크래프 기준에 그 2089 스케일이 나와 있거든요. 로파워 80이고 게임 파워가 70입니다. 네. 80이 만점이잖아요. 네. 힘은 압도적이란 얘기예요.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도 힘 자체는 괴력. 네. A급 내지는 S급이라는 얘기인데 팬그래프 기준 컨택 30입니다. 컨택 30 주로 30 수비 30일 거예요. 이게 문제가 MPB에서는 그래도 그 초반에 그러니까 한창 잘할 때 56홈 60홈런 이렇게 넘게 치고 그랬을 때는 티가 안 났는데 그 기간이 넘어가고 나서 무라카미에 대해서 일본 투수들이 적응을 하고 나니까 컨택이 안 돼요. 무라카미가. 이런 약점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그 시즌 이후에 타율이 2할 오픈 때 미만으로 자꾸 꺾이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물론 일본은 그러니까 MPB는 타율이 워낙에 평균 타율이 낮은 리그이기는 하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율이 좀 큰 폭으로 많이 꺾였고 그와 동시에 헛스윙률 굉장히 높습니다. 헛스윙률 매년 30% 후반대 40%대 찍는 선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라카미가 93마일 이상 페스티벌 상대로 대처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인 선수들 메이저리그에 야수들이 나간다 그러면 항상 이것부터 체크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진다. 다만 선구와는 확실히 좋은 편은 맞다. 매년 타율이 떨어져도 출루율과의 갭은 이제 항상 1할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의 선수인데 단지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그 빠른 공을 쳐낼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얘기기는 해요. 무라카미는 어쨌거나 수비 밸류나 주루 밸류는 없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MPB 레벨에서도 3루수는 네, 그 부적격 3루수 안 되고 1루수는 볼 수는 있는데 볼 수 있어요. 딱 그 정도. 그럼 MLB 레벨에서는 사실상 DH로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DH로 써야 된다는 말인데 잘 풀리면 슈아버가 되겠죠. 그렇죠. 잘 풀리면 슈아버일 거고 안 풀리면 조이 갈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이 갈로는 수비라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풀리면 그 박병호 선수 될 수 있어요. 딱 그런 스케일이거든요. 박병호 선수 미네소타 있을 때 딱 그 스케일이요. 맞으면 진짜 장난 없이 멀리 나가는데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맞질 않는다. 네. 팬그래프에서 컨택 30 주는 거 저 진짜 좀 오랜만에 봤거든요. 네. 그런 거 감안하면 리스크는 좀 있다. 다만 지금 올라와 있는 세 선수 중에서 고점은 제일 높은 건 확실합니다. 그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고 차가 너무 높다 보니까 리스크는 좀 있고. 심각하다. 네. 네.
다음은 타츠야 이마이 선수도. 이마이는 투수, 그러니까 우완 투수인데 맥스 100마일까지 던질 수 있는 투수예요. 평균 한 96마일에서 7마일? 그러니까 평균은 한 96마일 정도 던질 수 있는 투수고 여기에 수직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은 슬라이더를 이제 세컨 피치로 던지는데 이 슬라이더가 꽤나 좋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봐도 되게 위력적인 무기예요. 여기에 이 선수가 팔각도가 상당히 극단적인 3쿼터예요. 팔각도가 굉장히 낮은 투수인데 투구폼도 좀 특이합니다. 약간 TV로 보고 있으면 하체를 거의 안 쓰는 상체만 듯한 쓰는 투구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듯한 거예요. 실제로는 되게 폼이 부드러운데 영상으로 보고 있으면 상체로만 던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투수예요. 근데 뭐 워낙 스타프도 괜찮고 이런 세컨 피치도 괜찮고 그래서 삼진도 많이 잡아내는 그런 유형이기는 하나 재구 이슈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마이가 최근 2년에 이렇게 어쨌거나 에이스로 발돋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재구가 잘 안 되는 편이었어요. 커맨드가 아니라 공이 좀 날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딜런 시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때 막 한 시즌에 막 4사구 99개 막 내주면서 9이닝당 볼넷 거의 5점대 4.9인가 그랬을 거예요. 막 그 정도 찍었던 시즌도 있었는데 그게 최근 2년에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2점대까지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게 MLB는 또 공인구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오자마자 적응하는 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좀 시행착오가 있을 네. 것이다. 그러니까 MLB 공인구 다들 미끄럽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고생하기는 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워낙 단점이기도 해서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뭐 건강 측면에서 큰 이상이 있던 선수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이 없다. 걱정은 잘 안 되는데 저 449가 이제 겨우 일본 공인구 적응했는데 이제 또 미국 가서 미국 공인구 적응하려고 하면 초반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암슬롯이 되게 낮게 들어가는 로우 3쿼터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재구 이슈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구종 프로필을 보니까 패스트볼하고 슬라이더가 있긴 한데 슬라이더가 되게 그 버티컬 무브먼트가 강한 슬라이더고 맞아요. 거의 사실상 무브는 스플리터랑 비슷하던데요. 네. 거기에 이제 그가 이제 수평 무브먼트 있는 슬라이더도 섞어 쓰기는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구종이 들어가야 이제 다른 구종도 던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의 세컨 피치긴 한데 그게 사실상 주목이라고 봐야 될 정도의 슬라이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루머 나는 것들을 보면은 양키스나 필리스 얘기도 있고요. 뭐 일단 여기도 그 원하는 가격대가 최소 100밀 위쪽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정현 씨가 생각하기에 100밀 위쪽 가치 있나요? 그만한? 고점만 놓고 보면 가치는 있는데 그 앞에 1, 2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가능성은 있어요. 오히려 뒤쪽으로 갈수록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1, 2년을 만약에 팀이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팔아버리거나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괜히 고통만 받다가 끝날 수도 있다. 뒤에 있는 다른 팀이 과실을 채갈 수 있다. 네. 그래서 100밀 그런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 루머들 보면은 필리스, 컵스, 양키스가 3파전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컵스랑 양키스가 그 중에서도 좀 더 확률이 높다고 하고는 것 같고 이마나가라든가 이런 센가 선수에 비하면은 정현 씨 생각에는 좀 더 저점이나 고점이 더 좋다? 고점은 높아요. 근데 저점은 모른다? 저점은 낮아요. 왜냐면 이마나가는 원래 저점이 너무 높은 선수고 센가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커맨드가 안 되던 선수가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커맨드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 일본 기준으로는 구속도 빠른 선수였어요. 물론 이제 MLB 넘어와서는 그쵸.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원래 커맨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였는데 이마이는 일본에서도 커맨드 이슈가 있었던 선수예요. 커맨드가 아니라 제구 이슈가 있었던 선수예요. 공을 원하는 데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존에 공이 안 들어가고 포심이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뭐 4분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존에 넣지를 못했다. 9이닝당 볼넷이 5면 이거는 그쵸, 예. 못 던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라서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카즈마 오카모토 선수는 어떤가요? 오카모토는 쉬워요. 무라카미에서 컨택 20점 올리고요. 파워 20점 깎으면 돼요. 깔끔하네요. 네, 되게 타자로서의 완성도는 무라카미보다는 나은 편이에요. 근데 나이가 좀 5살 정도 많죠. 오카모토가.
이게 일본에서는 오카모토가 30홈런을 쳐줄 수 있는 타자기는 해요. 다만 MLB로 넘어갔을 때도 그 정도의 파워를 기록해줄 수 있냐는 잘 모르겠어요. 무라카미는 MLB에서 적응만 하면 40홈런이고 뭐고 때릴 수 있는 파워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오카모토는 그런 느낌보다는 타격 기술이 좀 좋은 선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MLB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다면 한 두 자릿수 후반 아니면 20개 초반 이 정도의 홈런을 쳐줄 수 있는 이제 타자에다가 컨택 능력은 무라카미보다 훨씬 좋습니다. 선구와는 모르겠지만 공을 배트에 맞추는 능력은 무라카미보다 훨씬 좋은 선수가 맞아요. 수비는 어때요? 수비요? 원래 이 선수가 1루 아니면 3루 결국 이 선수도 코너 내야인데 과거에는 네, 쓰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네, 오히려 갈수록 나아진 그래도 편이에요? 최근 2년은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3루를 약간, 주로 봤나요, 일본에선? 그렇죠. 그럼 서드 1루 아니면 쪽으로는 1루도 할만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데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데버스 네, 처음에 이해가 3루 갔어요. 세워놨을 때 우리 모두 저건 3루수가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이제는 그냥 봐줄만 하잖아요. 오케이. 오카모토 같은 경우도 3루에서 이제는 수비가 좋은 편이라고 일본에서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미국으로 가면 1루수나 내지는 네, 뭐 3루 알바 정도 뛰겠네요. 네, 3루로 기용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보기는 1루 합니다. 풀타임은 볼만하다. 네, 그 정도는 수비는 괜찮다.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선수는 조시 네일러랑 약간 컴패리즌이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29살 시즌에 넘어오는 조시 네일러면은 그러면은 100밀까지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안하면 100밀까지는 좀 애매할 수는 있어도 그렇죠. 연 20밀 정도로 4, 5년 정도 쓸 수는 있겠네요. 네. 그걸 기대하고 쓴다면. 오히려 저점은 이 셋 중에 가장 저점 방어는 가장 잘 되는 선수. 메이저 스케일에 걸맞는 저점을 가지고 있다. 네. MPB 기준으로는 확실히 슈퍼스타 스케일이었고. MPB 기준으로는 그 요미우리 원맨 팀이거든요. 이 선수도. 요미우리에서 지금 요미우리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 심장이죠, 사실. 그러니까 주장까지 맡고 있는 이런 그런 심장 중심 타자, 4번 타자 막 이런 계열인데 MLB로 넘어오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고. 네. 그래도 준수한 레귤러. 네. 1루수로 풀타임 정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반등이 필요한 우한 선발 투수들 알아보겠습니다. 루카스 지올리토와 잭 갤런 선수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올리토. 부상만 없으면은 한 무난한 3선발을 항상 해줄 텐데. 그렇죠. 매년 이래요. 매년 안 이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 특히 화이트삭스 나아가고 이유는 부상이 어떻게 매년 있어. 보스턴에서 몇 경기 뛰지도 못하고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올리토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무너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뛸 수만 있으면 무난한 3선발로 언제나 어느 팀이 이제 채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지금 저희가 계속 언급했듯이 이 정도 되는 선발 투수들이 시장에 좀 많아요. 그 지올리토 정도 되는 선발 투수들이 시장에 좀 많은 편이라서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의외로. 네. 앞에서 좀 빠져나가 줘야 여기도 오히려 병목 현상이 있는데 여기도 지올리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 있는 로또들 중에서는 지올리토 정도는 매력적이라고는 보는데 지금 이번 클래스가 언제나 그렇지만 그 미드 티어 정도 투수들이 좀 많이 쌓여 있긴 하거든요. 적체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갤런 전 차라리 둘 중에 데려온다 치면은 지올리토가 좀 더 매력적이긴 해요. 왜냐면 갤런은 확실히 지난 2, 3년 사이에 많이 안 좋아졌어. 구속이라든가 세컨더리들의 어떤 커맨드 같은 부분도 심지어 망가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좀 투수의 티어가 내려갔고 그전엔 진짜 에이스 레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올리토 같은 경우에 그래도 여전히 부속이라든가 기본적인 툴 자체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하방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위쪽에서 선수들이 다 나가고 나면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수아레즈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마이라든가 이런 좀 업사이드가 있는 선수들이 나가고 나면은 지올리토한테까지 턴이 오지 않을까. 여기는 AAV 기준으로 한 10에서 15밀 잡으면 될까요? 뭔가 크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지올리토는. 맞아요. 갤런이 문제지. 못 나와서 그래요, 지올리토는. 갤런은 잘 나오는데 포심도 그렇고 올 시즌 기준으로는 세컨으로 던지는 너클 커브도 좀 많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좀 오히려 지올리토는 이제 컨텐딩을 노리는 팀들이 이제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를 채우려고 이제 사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갤런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컨텐딩 쪽은 오히려 갤런 쪽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틀링 팀들. 네. 지금 그래서 갤런 카디널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니 분명히 그 오즈나 데려오면서 내보냈는데 이렇게 다시 어쨌거나 지금 갤런이랑 지올리토가 살짝 입장이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2부에 걸쳐서 2025 MLB 스토브리그 중간 점검 모두 마쳤는데요. 앞으로의 스토브리그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들이랑 비교하시면서 끝까지 저희 야자수와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